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항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누차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사실 지금 차트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는 바닥에 잡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고,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네이처셀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거를. 그게 없으면은 지금처럼 잠깐 올라가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뭐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막 분석을 하고 이게 저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차트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죠. 저는 뭐 대부분 다 펀더멘탈 쪽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뭐 네이처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뭐 새로운 이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보시는 것처럼요. 기존에 있었던 그 이슈 그대로 그 이슈들이 계속 그냥 공백기에 그냥 남겨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체크를 하다 보니까 뭐 딱히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새로운 뭐 그런 개별 이슈는 없더라고요. 새로운 개별 이슈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슈는 중간중간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이 무릎 관절염 관련해 가지고 5년 추적 결과 발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관절 기능이 유지가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슈에서 말을 하는 것은 기술력은 일단은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파이프라인 자체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로열티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임상이 이제 전부 다 완료가 되고 나서 FDA 승인 이후에 돈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캐시플로우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트는 아직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누차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투자 포인트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 신규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조인트 스템과 바드크 스템 축, 이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 축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연간 사업으로 놓고 보면은 신사업이죠. 이 세포 보관. 이게 이제 결국에는 현금 흐름으로 창출할 수가 있는지를 올해 체크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인트 스템이랑 바스코 스템이 올해 안에 어, 신호탄을 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걸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는 돈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시장은 결국에 임상 상용화 타임라인이 앞으로 당겨지는지에 반응을 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속도가 붙어지면은 거기에 반응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그 임상이라든지 상용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인 거고, 결국엔 실적은 흑자 체력이 확인이 되기 전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결국 급등 이후의 수급 과열 이벤트, 공백 리스크를 함께 보면서 보다 다음 확정 일정을 체크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체크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는 거 뭐죠? 네이처셀. 확실히 바닥은 잡혔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네이처셀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거 뭐 늦게 간다고 해서 뭐이 지금 수익 어느 정도 본다고 해서 그냥 매도하고 나갈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 들고 가시는 것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이처셀 관련해서 핵심적인 포인트 제가 짚어 드릴 테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 뭐 오늘 기준으로 딱 놓고 보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줄기세포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의 파이프라인과 사업 구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재료가 일단은 공백기잖아요. 공백기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들, 지원 체계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 줄기세포 파이프라인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는지 우리는 이 트리거를 분석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확실하게 성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믿고 같이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보다 크게 수익을 먹고 나오면 되는 그런 구조로 가면 되는 겁니다. 뭐 전혀 문제 될 게 없는 거죠. 굳이 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일일비할 필요도 저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시장을 움직이는 부분들은
확정 공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가 먼저 달아오르는 그런 국면에서는 자주 나오는 흐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대가 뭐냐? 최근에 줄기세포 쪽 관련해서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죠. 네이처셀 말고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그 섹터에 대한 심리도가 올라가면서 네이처셀도 다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은 이 재료에 대한 크기를 해석을 하기보다는요, 이 흐름에서 결국에는 단기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재점화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당겨진 확정 이벤트인지를 구분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네이처셀만의 이야기가 절대 여러분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좀 놓고 보면요. 지금 임상이라든지 재생의료 이슈에 따라서 뭐가 되고 있어요? 개별 종목들의 등락폭이 커지는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들이 붙는 날만큼 식는 날도 뭐다? 빠르게 옵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일단은 봐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이처셀이 공백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놓고 보면은 이 회사의 진짜 무기가 뭘까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죠. 이 회사의 진짜 무기, 뭐 줄기세포 쪽이죠. 치료제,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즉, 핵심은 이거예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 그리고 중증 하지어혈 치료제인 바스코 스템. 이 두 가지 축이죠. 이 두 가지 축에서 과연 네이처셀이 얼마나 성장성에 대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둘 다 이제 재생 의료 기반이잖아요. 둘 다 키워드 자체가 재생의료라는 큰 틀 안에서는 임상 결과와 제도적 허들이 결국에는 이 사업 가치로 직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의 포인트는 뭐냐? 단순히 그냥 임상, 기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상에 대한 부분들의 진척 단계, 그런 다음에 제도에 대한 상용화, 그런 다음에 매출이라든지 혹은 기술 이전 아니면 라이선스 쪽으로 수익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노릴 수 있는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테오젠이나 에이벨 바이오나 D&D 파마텍처럼 기술 이전이나 라이선스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인트 스템이랑 바스코 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수익화 구조가 되는 파이프라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네이처셀만의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예전처럼 또 손실 볼 거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조인트 스템, 바스코 스템 다 중요한 거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결국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냐? 아니면 또 손실 보냐? 이 프레임이잖아요. 자, 그러면 워낙 변동성이 또 큰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손실을 보는 경험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네이처셀을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급등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갔다가 뭐 고점에 물리고 조금 흔들리면 또 불안해서 던지고 이런 패턴 이제는 그만 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계좌만 계속 뭐가 돼요? 깎이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올해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뭘로 봐야 된다. 순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순서로. 자, 제가 여러 가지의 뭐 패턴들이나 네이처셀을 분석을 해보면은 항상 바이오 쪽에서 손실이 시작이 되는 게 대부분 뭐냐면은 타임라인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크를 잘 안 해요. 이 부분들의 체크를 실패를 해서 대부분 손실을 많이 봐요.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의 배경이 뭡니까? 확정 공시가 나와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니에요. 기대가 먼저 반영이 된 모멘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더 가겠지만 보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임상에 대한 상용화 일정이 언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라 뭘로 봐야 되냐? 순서를 봐야 돼요, 순서를. 그리고 시장이 지금 보는 것은 단순히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구조가 아닙니다. 뭐냐? 조인트 스템과 바스코 스템 쪽에 대한 임상 진척이 실제 사업 가치로 전환이 되는 그런 구조로 얼마나 빠르게 공식화가 되는지, 그리고 연간 사업 매출이 실제로 쌓이기 시작을 하는지 그 흐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구조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하면요, 주가가 지금처럼 그냥 흔들리게 되면은 또 뭐가 되냐? 판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는 계속해서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왜? 얘네가 올해는 확실하게 좀 다르거든요. 파이프라인을 전면을 내세우면서 개발에 대한 본격화 구도도 확실하게 잡고 있고요. 신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2026년 대응 자료에는 네이처셀 진짜 확실하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구조부터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 투자 전략 보고서 안에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이동 흐름부터 자금이 붙는 구간과 빠지는 구간 전부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AI 매집 단가 분석, 즉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매집 원가가 추정이 되는 가격대, 그리고 모멘텀과 그에 따른 근거 분석, 디테일이죠. 그러니까 임상 일정이라든지 기대가 언제 겹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종적인 투자 시나리오가 되겠죠. 임상 마일스톤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연간 사업에 대한 매출, 그런 다음 수급에 대한 연속성이 붙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 모멘텀 기반의 목표가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 안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맨 고점에서 100% 물량 다 터세어라고 안 돼 있어요. 중간중간 올라가는 자리에서 분할 수익 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 되어 있냐? 여기 투자 시나리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돼요. 욕심 부려서 나는 여기서 다 매도해야지 하다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료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료다. 그러면 결국 이걸 보고 안 보고 차이는 뭐다?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 010-2794-1584번으로요. 도움이라고 그냥 딱 두 글자만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조정 오면 보자 이렇게 할 구간이 절대 아니에요. 기대가 먼저 반영이 된 자리에서는 늘 준비 없이 기다리면은 뭐가 됩니까? 항상 바이오는 같은 결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즉슨 내가 또 늦게 들어가고 늦게 나오는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직 흑자 체력이 확인이 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 다 알고 있잖아요, 네이처셀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임상에 대한 마일스톤, 연간 사업의 매출, 수급의 연속성입니다. 이 세 개 축을 동시에 보지 못하면요,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꼭 흔들리면 안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2794-1584 이 연락처로요, 도움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네이처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요, 이 사업 구조를 조금 더 뜯어서 놓고 보면요, 또 하나의 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세포 보관 등 연간 사업이에요. 올해부터 신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치료제가 이벤트 중심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은 뭡니까? 가입이라든지 계약이 누적이 될수록 뭐가 돼요? 매출이 쌓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돈이 실제로 찍히는 타임라인 자체가 빠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보다? 치료제보다. 왜냐면 얘네들은 연간 사업이 고객 기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금 유입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는
그 구조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영업을 잘하고 보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고객사만 넓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캐시플로우는 빠르게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캐시를 가지고 바스코 시스템이나 조인 시스템 쪽에 더욱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이에요. 이번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중축으로 움직인다. 옛날에는 한 가지의 축으로만 움직였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두 가지의 축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됐다라고 제가 도장을 딱 박아 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렇다고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의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죠. 왜냐? 아직 실적만 놓고 보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안정적인 흑자 체력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우리가 임상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의 이벤트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존재가 되는지, 수급에 대한 연속성이 계속해서 붙는지, 매출 구조에 대한 변화 신호가 신사업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이거를 세 개를 같이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조인트 스템이나 바스코 스템이라는 치료제 파이프라인 축에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급등 구간이나 혹여라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갈 때는 이 세 가지가 같이 순환매가 돌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바닥이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네이처세를 바라볼 때는요, 임상에 대한 타임라인을 꼭 체크를 해야겠죠. 핵심 체크 포인트에 제가 적어놨죠. 임상 타임라인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네이처세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이 연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진척 일정이라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공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니터링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볼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간 사업에 대한 매출 누적이죠. 연간 사업에 대한 매출 누적은 뭐냐? 신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 증가가 올해 확연하게 나타나는지, 얘네들이 로드맵에서 말했던 것처럼 확연하게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 따른 수급이 계속 붙어주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숫자로 만약에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스토리는 한 단계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변동성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구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은 스토리는 분명히 있는 기업이에요. 스토리는 분명히 있는데 실적 아직까지는 딱히 뭐 이렇다 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만 있는 상황에서 이게 확인이 안 되면요. 변동성 관리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확인이 되면은 굳이 우리는 안전하게 최저가에서 잡고 편안하게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은 그런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어려울 거는 없다. 지금 어차피 손익비 매매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지금 자리에서 빠져봐야 저는 마이너스 10% 최대로 많이 빠져봐야 그 정도일 가능성이 높지 그 이상 빠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럼 우리가 상단과 하단에 대한 부분들을 손익비적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도 네이처셀은 지금 도망갈 구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구간이다.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츠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